그런데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야권의 제일 유명한 스피커 가운데 한 명인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과거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투기 사건,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익명으로 쓴 이 책, 비트코인 대박. 이 책 보면 나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많이 봐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어요. 비트코인이 사회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포카 알면 읽으면 누구나 포카에서 돈 따나요? 정상적으로 하면 딸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타짜들이 설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못 따요. 이거는 폰지 사기나 튤립 투기나 이거하고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기에는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문명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경제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창한 논리를 끌어들이면 왠지 내가 하는 투기가 가치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물론 5년 전이긴 합니다만 투기판이다. 이거는 우아한 사기 사건이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실은 이 코인 이 투자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코인 만든 사람 그리고 코인 만든 사람하고 결탁한 개인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유시민 전 이사장 야권의 스피커는 이번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다시 소환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 논리 그대로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연령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유시민 이사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코인이라고 하는 즉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이런 것들이 우한 사기판처럼 포카를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포카를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좀 꼬드김을 통해서 이 전체 이 도박판을 합법화하는 거라고 지금 우려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왜 더 의혹이 부풀려지냐면 같은 야권의 유명한 스피커인 유시민 이사장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왜 유독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코인 중독에 빠지고 코인에 몰빵을 했고 같이 있었던 최측근이라고 활동했던 이재명 대표는 NFT 기반에서 이재명 펀드 만들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국적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한 P2E도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태엽에서 말한 코인을 발행하고 이런 게 왜 나왔을까요? 예. 이런 것들을 우연치 않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긍정적이고 전향적이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 김웅 의원 제안했던 것을 또 하나 더 사례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중에 작년 10월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김의겸 의원이 자폭성으로 의문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게 혹시라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쪽에 보낼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수사를 위한 게 아니었냐라고 질문했다가 된통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관심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라고 그때 하면서. 확인된 팩트는 뭐였냐면 실제로 이더리움을 발행했던 그 발행자가 평양에 가서 국제 세미나 가서 그때 대북 제재로 현금이 못 들어가니까 가상화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던 것을 뉴욕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더리움 발행자 시정을 받았던 사람이 실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다시 경기도지사의 펀드 이야기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파헤쳐 보면 왜 유독 이재명 대표만은 저렇게 코인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40억 이체를 왜 했을까? 돈 세탁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여당 혹은 코인 전문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 저희가 잘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